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오늘 에어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분이 된 시루입니다. 시루는 시골집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서 어두컴컴한 데다 보자기까지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수기는 시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보자기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싹트기 시작한 콩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시루야, 어서 콩나물을 키워봐. 수기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콩에 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콩을 적시면서 떨어져 내리는 물소리와 수기의 목소리는 시루에게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덮어줄게, 시루야. 그래야 콩나물이 잘 자란대. 수기가 시루에게 보자기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시루는 늘 곁에 있는 수기가 좋았습니다. 수기 말대로 어서 콩나물을 쑥쑥 키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루하고 잘 놀았느냐? 해가 서쪽으로 기우자 들에 나갔던 수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봐요. 수기는 쪼리를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싹이 났어요. 시루의 보자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시루는 좋겠네. 왜요? 수기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해주지,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주기도 하지. 그러니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요? 정말 시루가 날 좋아할까요? 정말이잖구. 어머니는 시루의 보자기를 잘 펴주며 수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이 시루 말이다. 시루떡을 찌던 거란다. 지금은 콩나물을 기르고 있지만 시루떡을요? 수기는 호기심에 눈이 커졌습니다. 이젠 집에서 시루떡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거지. 떡방앗간에 가면 쉽게 만드니까. 그 말을 듣자 수기는 왠지 시루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루야, 콩나물이 잘 자라게 매일 물을 줄게. 수기는 작은 손으로 시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시루는 수기 손으로부터 전해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만들지 않고 콩나물을 기르는 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류장에 서고 마을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선지 하나둘씩 이사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곳곳에 가게도 생겨났습니다. 힘들어서 콩나물을 왜 길러? 사서 먹으면 되지. 가게에서는 콩나물도 팔았습니다. 너도 나도 콩나물을 사갔습니다. 수기네도 더 이상 콩나물을 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쓸모없게 된 시루는 장독대 옆에 놓였습니다. 이제 시루는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콩나물조차 기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낮이면 햇볕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시루는 가마에서 구워지더니 시루떡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김을 쓰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시루떡을 만들 때 시루는 이글이글 타는 장작불로 몸을 덮이며 시루떡을 안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면 사람들이 시루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먹으며 막자지껄한 소리에 시루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밤이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기의 두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별들은 수기처럼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서늘한 이슬이 내렸습니다. 수기가 바가지로 물을 부어주던 때처럼 몸이 촉촉히 젖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낮과 밤과 새벽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루는 차츰 헝그릇이 되어갔습니다. 비와 눈을 맞으며 바래져 갔습니다. 더 이상 수기도 시루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다자란 수기가 결혼을 했습니다. 헌시루는 수기마저 떠나가는 것을 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온 쌍둥이가 힘차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할머니는 마당으로 내려와 두 아이를 말아 깨어났습니다. 숨 막혀요 할머니. 숨이 막혀? 고놈들 참. 할머니는 두 아이를 슬며시 풀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쌩하고 마당가로 달려나갑니다. 장독들도 만져보고 풀잎들도 건드려 봅니다. 근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김서방이 출장을 갔어요. 어머니 뵌지도 오래되고 해서요. 그때 장독대 옆에 있던 시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수기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수기는 마루로 올라가 쌍둥이 외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장독대까지 들립니다. 먼 발치에서 수기를 바라보는 시루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쌍둥이들이 다가와 시루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닮았는데 마치 어른 수기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시루의 마음은 콩나물을 기르던 그때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화분이 이렇게 크지? 와, 정말 크다. 쌍둥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장독대에는 장독이 커다란 것, 중간 것, 작은 것 등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있었지요. 꽃 심던 놀이 알지? 좋아.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루를 마주 잡았습니다. 낑낑거리며 엎어져 있던 시루를 바로 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루는 잠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곳에 놓여진 후로 한 번도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시루에 흙을 퍼담고 다른 아이는 어린 새싹을 파냈습니다. 잠시 후 쌍둥이는 시루에 새싹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야, 다 됐다. 쌍둥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마루에 있던 수기의 눈길이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시루로 옮겨왔습니다. 내 어릴 적 그 시루네. 수기가 마루에서 내려와 댓돌에 놓인 구두를 신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시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루는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루 제가 가져갈게요. 잠자코 시루를 바라보던 수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시루는 뭐하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걸. 쌍둥이 외할머니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쓸데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기는 시루를 어루만지며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 시루는 자동차에 실려 쌍둥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시루야, 네가 할 일이 있어. 수기가 시루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시루는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떡을 찌는 일도 콩나물을 기르는 일도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웬일인지 수기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비누로 시루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다음엔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시루는 그저 수기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기와 쌍둥이는 시루를 거실 한편으로 옮겼습니다. 숭숭 뚫린 구멍에 망사를 깔고 준비한 흙을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엔 꽃 모종을 시루에 가득 차게 심었습니다. 야, 꽃밭 같다. 쌍둥이가 소리쳤습니다. 화분아 화분아, 어서 꽃을 피워봐. 수기가 화분이 된 시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햇빛도 보여줘야지요. 한 아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햇빛이 베란다를 통해 시루에게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커다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뒤로는 조각난 하늘이 파랗게 펼쳐졌습니다. 화분아, 꽃나무가 잘 자라게 매일 물을 줄게. 다른 아이가 물뿌리개로 시루에 있는 꽃 모종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루의 눈물인지 물뿌리개의 물인지 시루는
촉촉히 젖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